척추 문제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시리다, 화닥화닥거린다. 보통 우리가 느끼는 온도 이상으로 많이 표현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 온도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온도 이상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척추 쪽 진료를 더 보시는 게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맥병원 장질환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 하지정맥류와 다른 질환 차이점이라든지 하지정맥류 자체는 1기부터 몇 기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정맥류와 다른 질환들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지정맥류와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척추 질환들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추워지거나 하면 근골격계통이 좀 뻣뻣해지면서 환자분들이 척추 증상으로 하지정맥류 병원을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척추 증상하고 하지정맥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증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신경분절이라고 해가지고 띠 모양으로 증상이 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어디가 불편하냐 하면 엉치서부터 허벅지 가쪽 앞쪽으로 해서 종아리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당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맥 증상은 무겁고 붓고 근육통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척추 관련 증상들은 디스크나 협착 이런 데서 주로 오는데, 증상 자체가 굉장히 또렷한 편이세요. 부종의 경우 굉장히 부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직접 다리를 보면 실제로는 붓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세하게 문진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터질 듯한 이 팽창감 자체를 부종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맥 증상이 있으면 피가 안 올라가니까 아래쪽에 고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부종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부종은 줄자로 재어보면 실제로도 오른쪽 왼쪽 두 다리 차이가 좀 있으실 수가 있고, 오전과 오후 종아리 사이즈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척추 때문에 이 터질 듯한 팽창감을 느끼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터질 것 같이 느끼기는 하지만 실제로 재봤을 때 사이즈의 변화는 잘 없는 편이세요. 온도 이상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순환 자체가 안 되면 말초 부분들이 잘 식기도 하고 열기가 잘 해소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래서 때로는 뜨끈뜨끈하고 때로는 차갑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는 있는데, 척추 문제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시리다, 화닥화닥거린다. 보통 우리가 느끼는 온도 이상으로 많이 표현하실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없을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실제 온도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온도 감각 이상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척추 쪽 진료를 더 보시는 게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림프 부종과 정맥 부종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자주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림프 부종은 사실은 굉장히 좀 드문 질환이시고, 정맥 부종은 비교적 좀 흔한 질환이세요. 림프 부종은 1차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고, 2차성일 경우에는 주로 암이 하는 방사선 치료 내지는 외상에 의해서 림프절이 손상이 되었을 때 림프 부종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부종 양상 자체가 모양이 정맥 부종과 림프 부종은 조금 다르세요. 정맥 부종 같은 경우에는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혈액이 안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고이기 때문에 주로 종아리 부분에 이렇게 부종이 있다고 보면, 림프 부종은 전반적으로 붓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고 뭉퉁한 코끼리 다리 모양을 많이 갖고 있게 되죠. 그리고 치료 자체도 림프 부종으로 인한 치료는 림프 부종의 원인을 찾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보시면, 정맥 부종 같은 경우에는 정맥류라든지 또 만성 정맥 부전이라든지 정맥 자체를 치료하는 게 고전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정맥류와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질환들과 비교를 조금 해봤는데요. 그러면 하지정맥류 자체의 증상은 어떤 게 있는가? 정맥류의 증상은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로 1기부터 6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기는 뭐냐면 실핏줄이 보이는 겁니다. 정맥순환이 잘 안 되면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분산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실핏줄이 보일 거고, 2기일 때는 좀 더 확장돼서 블룩블룩한 이런 혈관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3기서부터는 이렇게 늘어나서 판막이 벌어지고 역류되는 혈관들 뿐만 아니라 다른 혈관들도 기능이 떨어지면서 부종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부종이 올 수가 있으세요. 부종으로 인해서 무거움이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고, 피로물질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피로가 오고요. 근육 피로가 심해지면 근육이 협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쥐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정체성 문제 때문에 탁한 피가 많이 고이게 되면 피부 손상이 시작되는데, 4단계부터는 피부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길게 기능 부전이 오면 5단계에서는 궤양이 형성될 수가 있고, 이런 궤양 같은 것들은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다리가 조금 가려울 수도 있고, 그 가려움이 다리 안쪽 면에, 복숭아뼈 안쪽 면에 주로 가렵기 시작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6단계가 되면은 활동성 궤양이라고 해서 웬만한 치료에도 자꾸 진행되는 상태, 근육까지 뼈막까지 파고드는 상태가 되는 것이 6기입니다. 1기부터 6기까지 나눠지는 것은 증상, 무겁고 붓고 피로물질이 쌓여서 피로하다 하면은 굳이 혈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안쪽에서 피가 잘 안 올라가는 혈관 또는 역류하는 혈관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척추 질환이라든지 무릎이 아파도 우리가 다리가 좀 무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리 쪽이 불편한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림프 부종, 척추 문제, 무릎이 안 좋아서 그냥 근육통, 환자분들이 그거를 콕콕 집어내서 자가 진단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오늘 얘기 드린 걸로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도 내가 정맥순환에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